엘바프의 국왕 하랄드는 뛰어난 외교술과 무역 정책을 통하여 거인족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거인 해병들의 영웅적인 행보 역시 엘바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식인종이나 야만적인 전사로만 여겨지던 거인족의 이미지가 하랄드 왕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엘바프가 더 이상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정부 및 다른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밝은 면과 달리 엘바프의 어두운 면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바로 하랄드 왕의 아들인 로키의 존재입니다. 로키는 술마을을 파괴한 죄목으로 인하여 현재 명계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이는 엘바프의 규율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랄드 왕의 공정함을 보여주는 게 로키라는 인물이 가진 불안정성을 암시합니다. 외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하랄드 왕은 엘바프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업무를 보기도 전에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이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다는 하랄드 왕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존재로 묘사되며 하랄드의 아내이자 로키와 하이루딘의 어머니입니다. 하랄드는 병석에 누워있는 이다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그동안의 외교 성과를 이야기해줍니다. 하랄드는 이다에게 자신의 외교 활동 덕분에 전 세계가 거인족을 주목하고 있으며 곧 엘바프가 세계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다는 하랄드의 말에 큰 기운을 얻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환상적이야, 너무 기대돼 라고 말합니다. 하랄드 역시 이다의 반응에 기뻐하며 바로 그거야 이다, 곧 세계와 연결될 거야, 그러면 옛날처럼 함께 모험을 떠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하랄드와 이다가 자유로운 모험을 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꿈꾸던 세상이 곧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랄드가 이다와 손을 맞잡고 호응을 하려던 그 순간 이다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두 소진하고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다가 운명을 달리한 그날 엘바프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이는 마치 하늘도 이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이번 화의 제목인 엘바프의 눈은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다의 죽음을 지켜보는 하랄드와 엘바프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지켜봐야만 하는 운명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의 죽음 이후 하이루딘 부자는 이다의 곁에서 펑펑 울며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지만, 반면 로키는 감옥 안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집니다. 로키의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억누르고 있거나 혹은 자신을 가둔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원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14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년 전은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으로 진급하기 직전의 시점이었으나 샹크스는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차순이었던 하랄드가 신의 기사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장면은 샹크스와 엘바프이고 세계 정부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의 핏줄이라는 점과 신의 기사단 최고 사령관인 갈링성의 아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 후보였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그 길을 거부하고 떠났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엘바프의 왕인 하랄드가 선택된 것입니다. 하랄드는 오로성의 인도를 받아 성지 마리조아의 판게아 성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허의 옥자가 놓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랄드는 오로성에게 엘바프가 세계 정부의 일부가 된다면 순수한 젊은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위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진정한 목적은 권력이 아니라 엘바프의 평화와 안녕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하랄드의 바램과는 달리 그곳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앉아서는 안 된다고 알려진 허의 옥자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랄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어째서 누가 허의 옥자에? 라고 말하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옥자에 앉아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세계의 지배자 이무였습니다. 이무는 하랄드에게 가까이 오거라 네시아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랄드라고 말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이무가 하랄드를 네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고대의 언어일 수도 있으나 누시아 즉 이무가 부르는 2인칭이라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하랄드는 이무의 압도적인 패기에 눌려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이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게아 성 전체에 거대한 굉음이 퍼지기 시작하며 하랄드의 몸에 새겨져 있던 표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랄드의 몸에 있던 표식은 심해의 계약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현재 킬링엄이 지니고 있는 표식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무가 부여하는 힘의 원천이자 동시에 저주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랄드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고통스러워하며 느껴져 내 힘이 증폭되고 있어 위험할 정도로 라고 소리칩니다. 이는
이는 심해의 계약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계약자의 신체 능력을 강제적으로 증폭시키는 금단의 주술임을 암시합니다. 이무는 고통스러워하는 하랄드에게 이제부터 네시아 또한 무의 신하인 불사의 기사단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불사의 기사단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인 신의 종인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의미하며 이무의 직속부대로서 죽음조차 초월한 힘을 가진 집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랄드는 불사라니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라고 말하며 자신이 얻게 된 힘에 대해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무는 하랄드에게 첫 번째 임무를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엘바프로 돌아가 물을 위하여 심연을 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연은 오망성을 의미하며 이는 고대 병기를 가동하거나 혹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어떠한 거대한 주술적 장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무는 우리를 이을 표식을 그려라라고 명령하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엘바프는 세계 정부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랄드에게 있어 엘바프의 세계 정보 가입은 오랜 수건 사업이었기에 이무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무는 무가내릴 최후의 명령이 완수된다면 네시아의 오랜 노고 또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랄드를 회유합니다. 결국 하랄드는 이무의 힘에 굴복하고 엘바프의 미래를 위하여 악마와의 거래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랄드가 왜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엘바프의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현재의 엘바프로 돌아옵니다. 하랄드는 배를 타고 엘바프에 도착하였고 곧장 아우르스트 성의 왕자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무의 명령대로 왕자의 방 바닥에 거대한 심연즉 오망성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망성이 완성되자 이무는 하랄드에게 최후의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 명령은 바로 엘바프를 해군과 맞먹는 군사국가로 개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랄드가 꿈꾸던 평화로운 엘바프와는 정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랄드는 이무의 명령을 거부하려 했으나 이미 그의 몸은 심해의 계약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랄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절망합니다. 심해의 계약의 대가는 힘을 얻는 대신 이무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바쳐야 하는 것이었으며 거역할 경우 육체의 통제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하랄드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남아있는 마지막 이성을 쥐어짜 병사들에게 자신을 기둥에 보라고 지시합니다. 병사들은 왕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하지만 하랄드의 기백에 눌려 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랄드는 자신을 결박한 뒤 곧바로 엘바프의 원로인 야를과 자신의 아들들을 소환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장남인 하이루디는 현재 바다에 나가 있어 부재 중이었기에 결국 호출될 수 있는 사람은 로키와 야를 뿐이었습니다. 하랄드는 자신이 완전히 이무의 꼭두각시가 되어 엘바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전에 누군가가 자신을 막아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감옥에 갇혀있던 문제아 로키였던 것입니다. 명계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로키에게 거인 경비병이 다가옵니다. 경비병은 나와라 로키 자유다 라고 소리쳤고 로키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응 이라고 반응합니다. 경비병은 당장 아우르스트 성으로 가라 전하께서 호출하셨다 라고 말하며 로키를 풀어줍니다. 한편 야를의 거주지에서도 하랄드의 호출소 전해집니다. 야를은 긴급 상황이라고 했나 잠깐 도대체 무슨 일이? 라고 말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기둥에 묶인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랄드 왕의 모습과 그의 초상화를 클로즈업하며 마무리됩니다. 해설은 이제 다시 본편으로 그날 성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학살이 벌어졌다. 엘바프에서 가장 존경받던 형군 하랄드가 그곳에서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합니다. 결국 로키가 저주받은 왕자라고 불리며 아버지를 죽인 페르나로 낙인 찍힌 이유는 이무의 지배를 받아 폭주하려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베어야만 했던 슬픈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로키의 행동은 페륜이 아니라 엘바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희생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